안녕하십니까 EQFishing 구독자 여러분, EQ 정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무엇이냐, 바로 그 Q&A의 이제 답변 영상인데요. 우리 구독자님들과 시청자님들과의 소통을 위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Q&A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Q&A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거기다 댓글에 달아주시면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드릴 건데, 자, 그 중에서도 몇 가지를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답변을 해드릴 거예요. 자, 처음 분은 누구시냐면 그린님이십니다. 자, 질문은 강선 자작 채비하다가 깔끔하지 않아서 얼마 전부터 EQFishing 거로 채비를 바꿔나가고 있는데, 시흥 쪽 손마터에 2번 다녀왔는데 아직 손마터는 입질을 어쩌다 한번 올려주고 깔짝깔짝하네요. 지금 시기에 좀 더 시원한 입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뭐 이제 먹이 경쟁이 심한 곳 같은 경우에는 약간 채비가 긴 쪽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뭐 11에 3에서 13에 4나 15에 5 이런 식으로 가시면 좋고, 그 다음에 지금 깔짝깔짝 한다는 건 뭐냐면 그 밑에 있는 편대 봉돌이 묵직하게 잡아주고 있지 않은 거죠. 이렇게 안착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은 다 아실 수도 있지만, 업앤다운 전용 오링을 처음 0점 찌맞춤을 할 때 4개 정도를 끼고 이제 0점 찌맞춤을 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는 업앤다운 전용 오링을 하나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4개가 있으면 이런 현상이 있을 때 1개를 아래로 내려보고 또 한번 던져서 기다려 보시고, 또 그래도 그렇다 그럼 또 내려보시고, 그래도 그렇다 그러면 4개까지 내려보셨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그것보다 긴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요거는 답변을 이렇게 해드릴 수 있고, 요거는 이제 영상으로 계속 똑같이 말씀을 드리니까 그린님은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또 한번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또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진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낙사사님 질문 하나 드립니다. 찌의 자중이 1.25g, 봉돌이 4.2g이면 순부력은 몇 g이고 자중 대비율은 몇 프로일까요? 정말 헷갈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찌의 순부력은 4.2에서 1.25를 빼주시면 돼요. 봉돌 무게와 찌의 자중을, 그러니까 봉돌 무게는 이게 뜨려고 하는 부력이겠죠. 그거를, 그러니까 순부력은 부력 빼기 찌의 무게, 자중을 해주시면 2.95가 나옵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제 이 찌의 순부력은 2.95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자중 대비율은 뭐냐면 이거 계산기를 한번 켜볼게요. 4.2g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4.2g이면 나누기 1.25. 네. 나누기 1.25 해보세요. 뭐 1.25 곱하기 3.36을 하면 4.2가 나오죠. 그것도 그렇지만 이제 4.2 찌의 부력 4.2 나누기 이제 자중 하면 3.36이 나옵니다. 3.36. 3.36은 즉 뭐냐면 336%의 자중 대비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말씀하시는 분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제가 계산하는 이 방법은 기술사장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찌를 하셔도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정찬님, 고부력 찌가 올리는 힘이 좋으면 활성도가 적은 겨울이나 봄에 붕어들이 쉽게 올릴 수 있는 건 고부력 찌인데 왜 겨울철에는 주로 저부력 찌를 사용합니까? 이 내용은 기술사장님께서 한번 찌 쪽 강의를 하실 때 얘기해 주신 적이 있어요. 이게 답을 어떻게 드리면은, 고부력 찌는 좋은데 맞습니다. 겨울에도 좋아요. 근데 왜 안 쓰느냐? 안 쓰는 게 아니고 보통은 못 쓰는 겁니다. 왜냐면 붕어들도 사람도 이제 겨울이 되면은 추워서 이렇게 움츠리고 이제 몸이 이제 움직이는 이 활동 반경이 되게 낮아지잖아요. 되게 좁아지잖아요. 붕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여름에는 막 이렇게 막 움직여가지고 막 훅훅훅 이렇게 먹던 아이들도 겨울만 되면 몸이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생존 본능으로 이제 시키는 거죠. 이제 느리게 움직여서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흡입도 세게 빨지 못하고요. 슥 이런 느낌으로 빨게 돼요. 근데 뜨려고 하는 힘이 강한 고부력 같은 경우에는 흡입을 하려고 하면은 뺏어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겨울에는 이제 보통적으로 낚시하시는 분들이 밑에 봉돌을 가볍게 쓰기 때문에 밑에 봉돌은 가벼운데 찌는 이렇게 만약에 부력이 강하다 그러면 이제 튀어오르는 현상이 많이 나죠. 그래서 안 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기술사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겨울에는 저부력만 썼었어요. 근데 지금 이정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겨울에 고부력을 못 써? 하고서 만든 게 이제 여명찌고 저희가 찌 밑에다 이제 무게를 주는 그런 메커니즘을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고부력찌를 하우스에서도 겨울철 하우스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부력찌를 못 쓰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안 쓰는 게 아니라 못 썼던 거고요. 지금 EQ피싱에서 나오는 이제 그 체인지 커넥터를 이렇게 달아서 그 밑에다 홀더를 달고 무게 조절을 하면서 사용하신다 그러면 겨울철에도 전혀 고부력을 썼을 때 튀는 입질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더 중후하게 나타나니까 한번 그렇게 사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짭시코기 한별님, 이규정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채비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편대 밑에 이제 편대 봉돌 같은 경우에는 뭐 여명 편대도 있고 뭐 팔콘 편대도 있고 이렇게 있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이큐 쇼핑몰에 보시면 있지만 가온 나레추라는 그 편대를 가장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 가온 나레추는 원봉돌의 느낌의 편대입니다. 그래서 그냥 애가 묵직해요. 중후하고. 근데 편대처럼 예민한 입질을 주면서도 묵직하게 찌올림을 올려주는 것 때문에 제가 가온나리추를 가장 좋아하고요. 가온나리추 편대를. 그리고 가온나리추 같은 경우는 날개 길이를 제가 조절할 수가 있어요. 뭐 2.8cm, 3.3cm, 3.8cm 이렇게 날개 길이가 길어지면 입질이 또 느리게 편합니다. 그리고 딱 편대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온나리추가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2등은 역시나 팔콘 편대, 여명 편대를 가장 좋아합니다. 또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는 뭐 그냥 일자 편대겠죠. 근데 일자 편대를 쓰기는 쓰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여명 편대랑 팔콘 편대를 좀 더 선호하고 가장 제 최애 아이템은 가온나리추라는 거. 그리고 채비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업앤다운 강선 세트, 스마트 와이어 세트 뭐 이렇게 있지만 저는 솔직히 제일 좋아하는 거는 유관절 강선이에요. 유관절 강선을 가장 좋아하고 1등으로 좋아하고 그 다음이 이제 업앤다운 강선 세트, 스마트 와이어 세트 이렇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삼손님은 EQ피싱 그 카페 회원님이시기도 한데 EQ피싱, EQ 회원 많은 분들이 사용 주신 저부력화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편대찌 관련 여러 영상을 보면 순부력 250 부근을 얘기하며 전용찌라고 하는 상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찌들은 저부력화해 사용하면 찌 순부력 저하로 인해 고유 능력이 저하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요? 기술사장님 말씀에도 저부력화 사용보다는 고부력찌의 장점을 더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4.2g 찌 저부력화 위에 상단에 1.2g 봉돌을 달아 사용하는 것과 그러니까 4.2g 찌를 3g으로 저부력화 시켜서 사용하는 것과 온전히 3g 찌를 사용하는 것이 어느 쪽이 더 좋을까요? 삼손님 생각에는 후자가 그 찌의 특성을 그대로 장점을 살려서 이용하기 가능할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저부력화라는 건 동절기 하우스 내 고부력찌를 저부력찌 대용으로 사용하는 정도로만 이해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3g 찌를 그대로 사용했을 때 혹은 4g 찌를 그대로 사용했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고무줄을 세게 당기고 있는 거랑 비슷하게 한 효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고무줄을 강하게 당겼다가 딱 놓으면 팡 하고 튀어나가잖아요. 고무줄을 살짝 놨다가 살짝 당겼다가 탁 하면 퉁 이런 느낌으로 나가죠.
저부력화 시켜준 찌는 아무리 고부력이라 그래도요, 찌가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그냥 4g 찌보다는 이렇게 느슨하게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조금 그리고 4g대 찌를 가지고, 그러니까 차를 기준으로 할게요. 뭐 S사 이제 외제차 중에 5000cc 차량이 있어요. 근데 거기 5명이 탔어. 그렇다고 이게 1000cc 차로 바뀌진 않죠. 똑같이 찌도 고부력찌를 저부력화 시켜줬을 때 뜨려고 하는 고부력의 힘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장점이고요. 단점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럴 수는 있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예민성이 조금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낚시를 해보니까 그 정도까지 그 무게를 내려서는 그 고부력이 뜨려고 하는 힘을 그냥 어느 정도 상쇄해준다는 그런 느낌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냐면, 궁금하시면은 한 쌍포를 쓰셔서 3g대 찌 그냥 일반, 그리고 4.4g대 찌를 저부력화해서 3g 찌를 만들어준 거를 가지고 똑같은 채비로 낚시를 하게 되시면은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우스 낚시터에서 저부력이 당연히 되죠. 이러고 저부력을 쓰고 기술 사장님과 그다음에 그때 이제 그 실험을 도와주신 분들은 이제 저부력화 시켰는데, 저는 한 마리도 입질을 못 받았어요. 그냥 뭐야 떡밥 갈아야겠다 하고 들었는데 걸려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표현이 안 됐다는 거죠. 근데 옆에서 이제 기술 사장님이랑 저희 스태프분들 같은 경우는 찌가 쭉쭉 그냥 쭉 타고 한 마리, 쭉 타고 한 마리, 이렇게 해서 뭐 13마리 막 이렇게 잡아냈는데, 저는 한 마리를 이렇게 걸려 있는 거죠. 찌 표현도 못 받고. 그래서 그때부터 알았습니다. 저부력찌에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고부력찌를 저부력화 시켜줌으로 해가지고 하우스에서 낚시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구나. 그냥 4g대 찌를 그냥 써보시면은 튀는 현상이 조금 많이 일어나요. 근데 그걸 저부력화 시켜서 시키면은 뜨는 건 똑같은데 중후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직접 느껴본 거기 때문에 삼소님도 저와 같이 꼭 느껴보시고 낚시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저희는 EQ피싱 감성이니까요. 이청목님, 안녕하세요. 이큐정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항상 영상만 보다가 댓글을 처음 달아봅니다. 영상을 보다가 업앤다운 강선 팔콘 스네이크 채비 세트로 바꾼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아직 편대 초보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지인분이 노지나 수로 같은 자연지를 좋아하셔서 가끔 수로를 가는데요. 채비를 다시 바꾸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잖아요. 그쵸? 오래 걸리죠. 혹시 업앤다운 강선 채비가 노지 낚시에도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제발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잘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원줄은 모노줄을 사용하나요? 카본줄을 사용하나요? 그리고 몇 호줄을 사용해야 할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하나 딱 진짜 말씀드릴 수 있어요. EQ피싱의 모든 제품은 노지 낚시에서 출발했습니다. 그거는 또 기술 사장님이 편대를 왜 만들었는지 개발 배경에 나와 있는데, 항상 자연지, 강, 수로, 그 다음에 노지 형태의 그러니까 노지 형태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고요. 그만큼 튼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뭐 불량도 있겠지만 정말 튼튼하게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흐르는 물, 수로나 깊은 강, 뭐 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온날의 주편대가 특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반 저수지, 뭐 자비터 이런 형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업앤다운 강선 채비, 스마트 와이어 채비 다 사용 가능해요. 그리고 흐른다. 이게 팁인 거죠. 이제 대류의 노지나 이제 자연지 형태는 항상 대류가 있기 때문에 편대가 흐른다 하면 이제 사카추를 이렇게 사카추로 편대 무게를 무겁게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솔직히 근데 이제 그 수초지대에서는 수초지대 직공으로 해버리시면 조금 이게 편대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약간 어렵고, 수초 앞쪽에다가 이제 하신다고 하시면 그건 사용 가능해요. 저도 그렇게 사용을 하니까. 그리고 보통 저희 EQ피싱 제품을 사용하시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는 원줄의 추천 호수는 1.5호 이상,
그리고 뭐 이제 좀 자연지나 노지 형태로 가게 되면 이제 자연지 잉어, 그다음에 뭐 향어 이런 게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모노줄 2호 정도 쓰라고 꼭 권장해 드립니다. 뭐 카본줄을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건 없지만 카본줄은 무게로 그 줄이 무게가 조금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예민한 채비들에게는 조금 맞진 않아서 모노줄 2호까지는 저희가 권장을 해드리고요. 그 밑에는 사용하셔도 되지만 조금 이제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 줄이 끊어질 수 있다라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저희 EQ피싱 쇼핑몰에서 이제 판매하고 있는 세미 플로팅 1.75호가 있어요. 1.75호짜리 세미 플로팅을 저는 쓰고 있습니다. 답변이 잘 되셨나요? 타자님, 여명찌 대신 일반찌, 찌다리에 커넥터를 연결 후, 체인지 커넥터를 연결 후 홀더 삽입해서 사용하면 찌다리가 홀더 길이만큼 길어지죠. 근데 크게 상관은 없을까요? 이제 찌의 비율이 맞지 않을까봐 걱정됩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여명찌 같은 경우, 그러니까 EQ피싱에서 판매했던 여명찌 같은 경우에는 무게나 찌 밸런스를 그거에 맞춰서 만들어져 있지만 다른 찌들은 그렇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고부력을 사용하신다면은 그렇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거의 똑같은 효과를 보시게 될 거고, 근데 만약에 저부력찌는 조금 힘들고요. 뭐 3.5g 이상 혹은 뭐 4g 이상, 뭐 5g 이상 뭐 이런 찌들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똑같이 사용하셔도 됩니다. 김원건님, 여면 편대에서 팔콘 편대로 교체를 하면 사카추 하나만 추가하면 되나요? 그렇죠. 사카추 이제 0.5 차이가 나죠. 여면 편대는 지금 여름용 여름용 여면 편대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지금 0.42예요. 그리고 팔콘 편대는 0.37, 그리고 저부력용은 0.26이에요. 그래서 사카추나 오링 하나의 차이인데, 저부력용은 조금 해당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왜냐면 무게를 맞출 수가 없어서. 그리고 이제 여면 편대 여름용이랑 팔콘 편대 팔콘 편대는 이제 0.5짜리는 무게를 똑같이 맞춰서 이제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채비들은 이게 오링이나 사카추를 추가를 해주셔야 되지만, 끼고 빼야 되지만, 이제부터 나오는 여면과 팔콘은 무게가 동일하다. 그래서 팔콘을 쓰시다가 여면으로 교체를 바로 하셔도 무게 변화가 없다. 그게 곧 나옵니다. 그래서 김원건님께서 이게 궁금해하셨던 내용은 아마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Q&A는 여기까지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거에 대해서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고, 그거를 이렇게 한번 뽑아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는데, 더 많은 분들이 더 궁금하고, 진짜 초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런 거 물어봐도 돼? 하시는 것도 제가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그런 거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항상 댓글 Q&A 그거에다가 이제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항상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이거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내용이다 하는 것들만 선정해가지고 제가 해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영상을 보고 끄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그리고 네이버 카페 EQ피싱 치셔서 가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